그렇죠. 나름 종합 전형에 있어 평가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생기부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죠.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 우리 그쵸. 학생들 정말 질문 많이 해요. 저 내신 몇 등급인데 이 학교 쓸 수 있나요?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종합 전형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적 평가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죠. 그쵸.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뭐 등급만으로 합격 수준을 알 수가 없다. 그럼 학생들은 그럼 대체 뭘 보고 내가 지원을 하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약간은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음.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우리 이제 생기부를 보면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 보면 원점수 나오고요, 과목 평균 나오고요, 표준 편차 나오고 수강자 수 모두 나옵니다. 네. 그럼 이 네 가지의 숫자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등수 그리고 자기가 상위 몇 프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자기가 2등급의 초반인지 혹은 후반인지를 대학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1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후반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둘을 동시에 똑같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에 있는 학생과 그렇죠. 1등급인데 거의 음. 만점 수준에 있는 학생 당연히 좀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학생들한테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간혹 수강자 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인원이 적어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네. 이과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과학중점고 같은 경우에는 수강자 인원이 너무 적어서 등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고민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다 반영하면서 평가를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공평성을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것만큼 안 좋은 결과는 또 없을 거라고 약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당연히 교과학습 발달은 학업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에 대한 뭐 당연히 성취도, 그러니까 등급을 보겠죠. 네. 근데 다행히도 모든 과목을 똑같이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국영수 사가 중심인데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사회랑 과학 보는 비중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 네. 그런 과목들은 전공 적합성으로 따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치면은 약간은 어학 계열 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어학 점수가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 그렇죠. 뭐 그럴 영어 수가 내신. 있는 거고 이공계를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아무래도 과학 또는 수학이 그렇죠.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특정 과목은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약간은 좀 과목별 특기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제가 대본을 잘 안 봤네요. 여기 부분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적, 그 숫자화 되어져 있는 그런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바로 아래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러한 역량을 보여줬어요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네. 과목별 특기 사항인데요. 학생들이 내신에만 너무 집중하고 이 특기 사항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그쵸. 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자료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이죠. 약간 학생부에 적혀 있는 이제 세부적 특기사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내신은 학교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량화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과목별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어떠한 그 수업 시간의 역량을 보여줬는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학업적인 역량이 평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네. 또한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학생이에요. 시험을 굉장히 잘 보고 이제 좀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잘 챙겨서 점수는 높은 학생인데 또 반면에 점수가 살짝은 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부적 특기사항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 학생이 뭐 시험은 약간은 미끄러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교과 그 이제 시간에
질문을 충실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고급적인 질문,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서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연구를 했는가. 네, 바로 장요원님이 아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주신 것 같아요. 사실 내신은 정량화된 수치잖아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량화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의 수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건 과목별 특기 사항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수업에서 드러난 학생의 역량이 평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갖고 온 사례 중에 하나는 뭐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 수행 평가에서 그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영어를 뭐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끌었다라든가, 아니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리에 흥미를 갖고 이거를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적혀져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것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영어에 대한 스피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 물리 학습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어떠한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리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약간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좀 구체적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듣고 그렇죠. 계신다면은 조금 반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학생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임.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의미가 되게 적어요. 당연히 그거는 등급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 어떤 점수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뭐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부분에 노력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왜 역량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러한 문제들을 되게 잘 풀었다라든가, 뭐 스스로 뭐 대화를 이끌어갔다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실제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문구들이 삽입된다면 그렇죠. 사실 평가할 때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약간은 여기 사례를 갖고 오신 것 중에 이거를 좀 읽어보면은 뭐 이제 심화학습으로 젓가락질의 원리를 이제 배워왔고, 이거를 이용해서 돌림힘과 탄선력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깊이 있게 관심을 가졌고, 이걸로 또 고무동력기 뭐 어떤 효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다. 작성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 친구 많이 했던 그런 사례를 아마 들어준다면 대학 입장에서도 아, 이 학생이 같은 등급에서도 약간 독창적으로 뭔가를 많이 그렇죠. 열심히 했구나. 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참가했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거를 볼 수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학업적인 역량도 바탕이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생기부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